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유부녀입니다. 사람은 사람 덕분에 행복하고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하더니 최근에 제가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람 하나 잘못 들인 탓에 가족이 풍비박산 났거든요. 그렇게 화목하던 가족이 이제는 서로 얼굴을 보기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고, 저도 남편과 이혼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얼굴만 보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네요. 그렇게 되는데 정말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저희 가족이 풍비박산난 기막힌 사연,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의 며느리였습니다. 남들처럼 20대 후반에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과 결혼해 아이 둘을 낳고 잘 살고 있었죠. 저는 전업주부였지만 남편의 수입이 적지 않아 제법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님이 젊었을 때 사업으로 큰돈을 벌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었죠. 다만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도련님의 결혼 문제였어요. 남편과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작은 도련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았죠. 정확히는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많아서 공부는 뒷전이고 늘 다른 일에만 관심을 뒀어요. 우직한 제 남편과는 정말 다른 성격이었어요. 어느 때는 기타를 배우겠다고 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타만 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갑자기 그림을 그리고 싶다며 훌쩍 외국으로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그 때문에 주변에서는 걱정이 많았죠. 특히 어머님은 저 녀석이 언제 제 밥벌이를 하고 결혼은 할는지 하시며 항상 걱정을 달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제멋대로 살며 20대를 보낸 도련님도 30대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한다는 느낌이었는데 그나마 30대가 되자 돈이 되는 쪽을 고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봐야 평범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정신없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들은 담가푼이라도 자기 힘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도련님이 기특하기만 했습니다. 조금씩 정신을 차린 도련님은 3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했고 의외로 빠르게 자리를 잡더군요. 무슨 공연 기획이라는 사업이라던데 자세히는 몰라도 먹고 살만한 정도는 되는 것 같았어요. 도련님이 자리를 잡고 나니 가족들의 걱정은 사라지고 이제 도련님의 결혼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이 얼굴에 웃음을 잔뜩 머금고 결혼할 사람이라며 여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연락을 받고 미리 시댁에 모여있던 가족은 도련님이 데려온 여자를 보고 다들 혼비백산했어요. 그 여자가 풍기는 분위기가 뭐랄까, 새끼가 흐른다고 해야 할까요? 딱히 뛰어나게 예쁜 얼굴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풍기는 묘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수수한 블라우스에 스커트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딘가 모르게 새끼가 배어나오는 사람이었어요. 도련님은 거들먹거리며 자리에 앉자마자 이야기를 꺼냈더군요. 저 여기 있는 미연이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미연이 말로는 도련님의 운명이래요.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도 미연이를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하더군요. 결혼한다니 잘된 일이지만 그런데 미연 씨의 올해 나이가 겨우 25살이었어요. 가족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도련님은 37이니 딱 12살 차이, 띠동갑이었죠. 아버님 어머님도 아무리 도련님의 혼사가 중요하다 해도 남의 집, 귀한 딸에게 차마 못할 짓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으셨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은데 정말 결혼할 생각이냐? 내 아들이지만 정신없이 살아서 벌어놓은 돈도 많지 않은데 괜찮겠냐? 결혼을 허락받는 자리인데 오히려 아버님 어머님은 여자에게 도련님과의 결혼을 허락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미연 씨는 말없이 싱긋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이 또 묘하더군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표정이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야하고 유혹하는 느낌이랄까요? 같은 여자로서 불편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어쨌든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생각한 거고 양가 부모님도 반대가 없으니 그 사람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걱정이 많았죠. 워낙 도련님이 이것저것 관심이 많은 분이라 지금은 동서에게 푹 빠져가니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어도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게다가 나이 차이도 워낙 많다 보니 몇 년만 지나면 동서는 아직 30도 안 됐는데 남편은 50에 가까워질 테니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모두의 걱정과는 달리 두 사람은 사람들 얼굴이 불편할 정도로 꾀볶으며 신혼다운 신혼을 보내더군요. 결혼하기 전부터 두 사람은 아이도 같이 가지자고 했고
후회도 없고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그렇게 동서는 저희 가족 안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서는 나이가 워낙 어려 여러 가지로 잘 모르는 게 많았어요. 몇 번의 명절과 가족 행사를 치르며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붙어서 이것저것 알려주면서 자주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동서를 만났을 때 느꼈던 흐르는 새끼며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막상 이야기를 나누며 지내다 보니 동서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넉넉한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나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자랐고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도련님과 결혼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순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의도 바르고 순수한 데다 착하기까지 해서 제가 다 반할 지경이었죠. 그래서 시간이 나면 동서와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동서의 차림새가 눈에 띄더라고요. 동서야, 그 가방 못 보던 건데 그거 명품 아니야? 아, 네. 선물 받았어요. 선물. 도련님이 그 비싼 걸 선물로 주셨어? 묻자 동서는 대답 대신 빙긋 웃었습니다. 웃음에서는 여전히 새끼가 흐르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상한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가의 명품이 하나둘 늘어가는데 도련님이 버는 돈으로는 도저히 그 많은 명품을 선물할 수 없어 보였거든요. 어쩌다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유심히 살펴보면 도련님이 입고 있는 옷은 그저 그런 셔츠뿐인데 동서의 옷은 죄다 명품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죠. 여보, 오늘 동서 옷 봤어? 옷이 왈라야. 왜? 동서가 입고 있는 거 죄다 명품이잖아.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하는 것들이던데. 아, 그래? 난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래. 당신은 관심 없지. 남편은 처음엔 흠칫 놀라는 것 같았지만 금방 별거 아니라는 듯 넘어갔어요. 사실 저도 그때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동서가 도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은근히 부럽기까지 했죠.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뒤부터 동서의 차림새가 다시 바뀌더라고요. 그전에는 명품만 입고 나오더니 갑자기 그 좋은 옷들은 다 어디 두고 싸구려 옷을 입고 나왔어요. 너무 이상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젊은 여자가 명품만 입고 다닌다고 흉을 보길래라더군요.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어요. 그건 다 부러워서 하는 소리야. 젊음은 순식간이야. 있는 동안 누려야지. 그랬더니 용기가 생겼는지 동서는 다시 명품을 입고 나오더군요. 그런데 문득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만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에게 동서 옷차림 얘기한 시기와 동서의 옷차림이 바뀐 시기가 겹치는 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남편이 제 얘기를 듣고 도련님에게 동서 관리를 잘하라고 주의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펄쩍 뛰며 손사래를 치더군요.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일에 그렇게 놀라는 남편이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숨겨도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날은 동창회가 있어서 남편에게 늦을 거라고 말해두고 일찍 집을 나왔어요. 몇 년 만에 만난 동창들이라 다들 이야기가 끊이질 않더군요. 그렇게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모임이 빨리 끝났어요. 저도 집으로 일찍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유치원에서 돌아와 한창 시끌벅적해야 할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상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동서가 알몸으로 뒤엉켜 있는 모습이었어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만 깜빡거릴 뿐이었어요. 보고 있는데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성실한 남편, 착하고 순진한 동서. 그 둘이 우리 집 침실에서 처음엔 당황해 아무 말도 못하다가 서서히 분노가 차오르더군요. 침실 문을 벌컥 열었더니 그제야 저를 알아본 남편과 동서가 놀라 입을 방긋거리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기가 차서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가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예상치 못한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남편에게 동서를 뺏겼다는 사실이 너무 한심하고 화가 났습니다. 며칠간 친정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리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남편에게 듣고 싶기도 했고요.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은 시댁에 보내놓고 남편 혼자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자기 친동생의 아내와 바람난 남편의 얼굴. 당장 끓는 물이라도 퍼붓고 싶었지만 꾹 참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죽을 죄를 지었다며 싹싹 빌기만 했어요. 저는 냉담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런 걸 봤는데 용서하라고? 언제부터 그랬는지 솔직하게 다 말해봐. 하지만 남편은 대답 대신 용서해달라며 빌기만 했습니다. 남편에게 답을 얻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동서는 담담히 맞이하더군요. 저는 당장 따귀부터 때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동서는 맞은 뺨을 만지며 담담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넋이 나갈 뻔했습니다. 동서는 남편이 처음부터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처음 시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얼마 안 돼 남편이 따로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고 고가의 명품을 선물하며 유혹했다고 하더군요.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내가 뭘 봤는데. 동서는 끝까지 자신은 가만히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덮쳤다는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도련님까지 연락해 가족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모두 모인 자리에서 본 일과 동서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 털어놨습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죠. 도련님은 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남편의 멱살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런데도 도련님은 끝까지 동서를 원망하지 않더군요. 남편이 짐승 같았다며 동서는 잘못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시부모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난감하고 황당해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 불편해하시는 듯했어요. 그러다 동서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동서가 아버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식은땀이 주르르 흐르더군요. 설마 했는데 결국 동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경악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동서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 한마디에 가족 모두의 시선이 아버님께 쏠렸습니다. 모두가 경악한 표정이었죠. 그런데도 동서는 혼자 담담하게 결혼 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있자니 정말 동물의 왕국도 이런 꼴은 없겠더군요. 처음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동서에게 따로 연락해 만나자고 했다더군요. 도련님은 사업 때문에 한창 바쁘던 시기라 집에 자주 없었는데 그 틈을 타 남편이 동서에게 접근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관계를 맺은 지 얼마 안 되어 이번엔 아버님이 동서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도련님이 해외 출장 중이라 집에 없던 어느 날 아버님과도 잠자리를 가졌다고요. 동서는 시종일관 자신은 누구도 유혹하지 않았고 남편도 아버님도 모두 먼저 다가와 강제로 덮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아버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정말 당신이 둘째 며느리를? 어머님과 저는 추궁했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동서의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분노한 도련님은 아무 말 없이 동서의 손을 잡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집안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어머님은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쓰러지셔서 급히 수술을 받으셨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결국 한 달쯤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귀책 사유가 명백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과 양육권, 위자료까지 받고 집을 나왔죠.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 처제와 불륜이란 소문이 퍼져 사람들의 눈총을 견디지 못하고 자진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끝까지 동서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짐승처럼 덮친 아버님과 남편의 잘못이라며 동서는 하나도 잘못이 없다고 믿었죠. 대신 가족과는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저는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처럼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그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끔 속이 답답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제가 겪은 사연을 누군가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버님과 전 남편이 짐승이었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동서는 과연 잘못이 없었던 건지 그저 타고난 새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누군가에게는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